혹시 오늘도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나 정말 게을러진 것 같다.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회사에 앉아 있어도 영혼은 이미 어딘가로 도망친 것 같은 기분.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생존을 위해 강제로 전원을 끄고 있는 중이죠. 많은 분이 번아웃을 의지의 문제나 나약함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번아웃은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엔진을 풀가동해 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 마음 한 스푼에서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던 번아웃의 결정적 징후 5가지와 함께 고장난 뇌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결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한 스푼 따뜻하게 채워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출근 생각만으로 이미 에너지가 바닥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가기 싫은 마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만드는데 번아웃이 오면 이 전두엽이 마치 파업을 선언한 것처럼 작동을 멈춥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업무와 스트레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뇌는 이미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그저 나를 갉아먹는 기계적인 노동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인격화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휴식이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감각입니다. 주말 내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개운하지 않다면 이건 단순한 육체 피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엉망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뇌가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아무리 누워 있어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업무가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라면 10분이면 끝낼 간단한 메일 한 통 쓰는 것도 몇 시간은 미루게 되죠.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통제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황을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학습되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뇌는 과부하 신호를 보내며 회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는 퇴근 후 집에서 느끼는 무기력증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조차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심지어는 즐거웠던 취미 생활조차 귀찮아진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번아웃은 대충 사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번아웃은 대충 사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오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실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주변에서 참 착하다, 일 잘한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칭찬 뒤에서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뇌는 거절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뇌가 보내는 쉬고 싶다는 신호는 무시하게 되죠. 우리 뇌의 전두엽은 에너지를 무한정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통제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뇌의 실행 기능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기력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고장난 회로를 어떻게 다시 연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휴식에 대한 정의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켜져야만 엉킨 생각들이 정리되고 에너지가 다시 차오릅니다. 즉, 쉬는 것은 노는 게 아니라 다음 질주를 위한 가장 생산적인 업무인 셈이죠. 두 번째 전략은 작은 통제권을 되찾는 연습입니다. 번아웃의 핵심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입니다. 이럴 때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결정해 보세요. 점심 메뉴를 평소와 다르게 골라본다거나 퇴근길에 늘 가던 길 대신 옆 골목으로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세요. 완벽주의라는 창으로 스스로를 찌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 하루도 애썼어 라는 말 한마디가 100번의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뇌를 더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엔진을 식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번아웃이 보내는 5가지 신호와 그 속에 숨겨진 뇌의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이야기네 라며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번아웃은 당신의 인생이 멈췄다는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나를 좀 더 아껴달라고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요청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니까요. 오늘 밤에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 오늘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건강한 온도로 채워질 때까지 마음 한 스푼이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